꼬마 과학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. 지구에 이렇게 햇빛 에너지가 이제 쏟아져 들어와요. 그런데 그 들어온 에너지만큼 바로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. 만약 그렇지를 않게 되면 지구가 지글지글 끓게 되겠죠.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햇빛 에너지를 그대로 투과를 시켜요. 그런데 다시 우주로 이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못 나가게 꽉 잡습니다. 그래서 지구가 가열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기온이 상승이 돼요. 우리가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.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다면 너무너무 추운 세상이 돼요. 그래갖고 지구가 완전히 얼음으로 다 둘러싸이게 됩니다. 자, 얼음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 공기 중에 0.03% 정도가 되는 이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기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그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4도 정도가 돼요. 이러한 따뜻함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생태계, 생명들이 이 지상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뭐 석유, 석탄 이런 화석 연료를 마구 태웠어요. 거기에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0.01%를 지금 늘려놨습니다. 그런데 이 0.01%의 이산화탄소가 1초에 원자폭탄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우주로 못 나가게 꽉 잡은 거예요. 1998년 이후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29억 개 정도의 원자폭탄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를 못하고 지구에 남게 되었거든요. 야, 29억 개 정도가 터졌으면 그 에너지가 지구에 있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진 않아요. 그 이유는 그 에너지의 90% 이상을 바다가 흡수를 했어요. 그리고 일부는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일부는 땅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한 2%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도 바다가 이렇게 열을 갖다가 이렇게 잘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 바다가 그렇게 많은 열을 받다 보니까 바다도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바다는 이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게 이 공기보다 한 1000배가 그렇게 크거든요. 그래서 이 바다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이제 높게 되면 뭐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안 좋죠. 야, 내가 뭔가 지금 이상 상태에 좀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예요.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 늘려놓은 그 이산화탄소로 인해 갖고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이 됐어요. 그래 갖고 지금은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걸 감지를 하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여기저기에서 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막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요. 자, 그런데 지금 현 상태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이산화탄소를 마구마구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금세기 중반쯤 되면은 한 2도 이상이 이제 될 거다. 그러니까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지는, 이미 1도가 올랐고 여기에 1도가 더 높아져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봐요. 우리가 체온도 정상보다 한 2도가 넘게 되면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것처럼 바로 지구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가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, 그렇게 되면 가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생명들이 멸종이 일어나고, 그 다음 이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와 갖고 연안에 있는 이 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게 될 것이고,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게 되면 또 이것도 바다가 이렇게 흡수를 해줘요. 그렇게 되면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게 해양을 산성화를 시킵니다. 그러면 해양의 생명들이 많이 죽겠죠. 그러면 우리가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런 물고기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의 식량이 줄어든다는 거고. 자,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더운 날씨가 많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그만큼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연에 의한 온실 효과는 온기를 지구 안에 이렇게 남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생명이 번성할 수 있게
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일으킨 온실 효과는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. 마치 이거는 소금하고 좀 비슷해요. 온실가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인간이 이걸 너무 많이 지금 배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이런 위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이 기후를 변화시켜 갖고 바로 이제 자연 환경이 막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.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일부 아니에요. 우리는 자연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이 미래의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. 인간이 얼마나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 갖고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자연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갖다가 배출하는 거를 엄청나게 지금 줄여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 꼬마 과학자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먼저 어린이 과학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. 메뉴에 참여 클릭, 공지사항 클릭, 게시글에서 사이엔조이 페스티벌 글을 찾아요. 참여글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해주세요. 신청서에는 이름, 나이, 연락처를 꼭 써주세요. 탐험일지와 탐험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촬영 도구를 챙겨서 우리 동네 탐험을 떠나요. 탐험 주제는 지정 주제 4가지와 자유 주제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주제를 탐험하고 제출해도 괜찮아요. 지정 주제 중 전기차 충전소 찾기는 우리 동네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나 있는지, 어떻게 쓰는 건지 탐험하면 좋아요. 태양광 패널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요.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 고기는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식재료래요.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채소로 하루 식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? 꼬마 과학자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우리 동네 탐험 기대할게요.